안녕하세요, 공상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머스라이드에 이어서 같이 새롭게 발매된 메탈 카드봇 기간트렉스 리뷰입니다. 기간트렉스는 어째서인지 느껴지는 전작의 헤비아이언의 룩과 커다란 공룡 머리의 외관을 한 웨폰 카드로 커뮤니티상에서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부터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제품인데요. 과연 제품은 어떻게 나와줬을지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부터. 이번 메탈 카드봇 S 시리즈의 첫 대형 제품인 만큼 지금까지 발매된 제품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작의 대형 제품이었던 헤비아이언의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 약간이지만 더 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에는 본편에 등장하는 기간트렉스의 모습과 비클 모드가 그려져 있고요. 기간트렉스의 비클 모드는 유조 트럭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메탈 카드봇들과 마찬가지로 차창 부분에 눈이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카드봇들과 다르게 비클 모드가 상당히 거대해서 이미지상으로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간트렉스의 필살기는 데스 그립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 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뒷면에는 기간트렉스의 웨폰 카드인 렉스암이 소개되어 있고, 기간트렉스가 렉스암을 장착한 모습이 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팔 부분이 공룡 머리여서 그런지 확실히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자세히 보면 스펠란자호의 이미지가 보이는 것이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자, 그럼 패키지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인 구성으로는 기간트렉스 본체가 들어있고, 기간트렉스의 로봇 카드가 하나, 웨폰 카드인 렉스암이 하나,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로봇 카드와 웨폰 카드를 결합시켜주고 메탈 카드의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트렉스의 메탈 카드는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기다란 모습을 보여주고요. 로봇 카드 쪽에는 기간트렉스의 멋진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카드 뒷면에는 실버 맥기 처리된 메탈 카드봇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보니 기간트렉스는 컬러감에 어울리게 불속성의 공격을 사용하나 봅니다. 일러스트가 너무 멋지네요. 자, 그럼 메탈 카드는 셋업 모드 때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기간트렉스 본체입니다. 대형 제품답게 압도되는 커다란 사이즈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이번 기간트렉스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각진 느낌이 이전 시즌의 헤비아이언을 연상시키게 하고, 어딘가 근엄한 포스의 느낌을 뿜는 메탈 카드봇입니다. 애니메이션 설정상으로는 기간트렉스가 스펠란자오를 이끄는 대장 역할이기 때문에 더욱 그 분위기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컬러 배치로는 메인으로 레드와 실버 컬러, 그리고 포인트로 옐로우 컬러가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팔다리의 덩어리가 큼직하게 잡혀있고, 비율이 시원시원하게 뻗어있어 육중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와 가슴 쪽에는 기간트렉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 어깨 쪽에도 문양이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카드봇들과 다르게 머리 옆쪽에는 특별히 기간트렉스를 표현하는 문양은 없는 것 같고요. 얼굴 쪽에는 렉스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마치 이빨이 얼굴을 감싸고 있는 듯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을 보면 크기가 다소 작아 보이는데도 눈동자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메탈릭 블루 컬러로 세세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깨 쪽에는 비클 모드 시에 사용되는 배기구가 보이고요. 어깨 옆쪽에는 부스터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팔의 하박 부분과 장단지 쪽에는 비클 모드의 판넬이 일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조 트럭을 떠올리게 하는 디테일이 참 멋지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등 쪽에는 트럭 모드 시의 뒷바퀴 부분이 백팩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팔의 기믹을 살펴보자면 양팔에는 렉스 블레이드라는 무장이 수납되어 있고요. 팔 부분의 외장을 좌우로 벌려주면 안쪽에 원형으로 된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를 아래로 끝까지 내려주면 렉스 블레이드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판넬을 다시 닫아주면 렉스 블레이드 전개가 완성됩니다. 일단 간단한 변형이지만 꽤 멋진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렉스 블레이드는 렉스 앞만으로는 다소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무장 구성에 포인트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예시로 전작의 헤비아이언은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양팔에 블레이드를 장착했지만 완구상에서는 하나만 들어있어서 아쉽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 렉스 블레이드의 경우 이 아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재질은 연질로 되어 있어서
파손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 부상의 염려는 적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머리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옆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위로는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래로는 턱과 상체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옆으로는 360도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어깨. 어깨는 겨드랑이 쪽에 관절이 하나 있고 어깨 쪽에 관절이 하나 있어서 머리에 걸리긴 하지만 몸통에서 이 정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어깨 쪽에서는 꽤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깨 관절 단일로만 봤을 때는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뒤 회전 관절이 있어서 걸리는 부분 없이 자유롭게 360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팔에는 상박에 축관절이 있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팔꿈치에 관절이 있어서 90도 정도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팔꿈치 관절은 라쳇 관절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손목 관절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허리. 허리는 축관절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라쳇 관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가동으로는 옆으로 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가동이 가능하지만 여기 허벅지 옆부분에 검정색 커버를 움직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버를 움직이고 더 넓은 폭의 가동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커버를 내린 뒤 다리를 올려주면 90도 정도로 가동률이 대폭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징 시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외 앞으로의 가동은 이 정도, 뒤로는 이 정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덩어리가 큰 편인데 정직하게 90도씩 가동이 가능한 점이 눈에 띄네요. 다리의 경우 허벅지 쪽이 아닌 무릎 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라쳇 관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릎은 다리의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크지만 90도까지 접히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 외 발목에는 변형 구조상 접히는 가동이 있어서 앞쪽으로 90도 정도 접어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옆이나 아래로 내려주는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가동은 이 정도로 확인하고 기간트렉스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기간트렉스의 비클 모드입니다. 역시나 비클 모드에서도 눈 표현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 모드 때와 마찬가지로 근엄한 표정이 특징이네요. 기간트렉스는 같은 트럭 타입의 헤비아이언과 다르게 앞부분이 길쭉한 타입의 아메리칸 트럭이고요. 비클 모드의 첫 느낌으로는 로봇 모드 시의 어깨 및 가슴 판넬이 비클 모드 시에도 보여서 디자인적으로 로봇 모드와 이어져 보이는 점이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변형 시에 이 가슴 판넬 부분이 슬라이드 되어서 눈을 가리는 점은 참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변형이지만 눈을 확실히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네요. 개인적으로는 트럭이 무비판 옵티머스의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럭의 앞부분만 떼서 디테일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이고 휠 부분이 전부 실버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쁩니다. 뒤쪽에는 어깨 부분에서 부스터로 보였던 디테일이 그대로 트럭의 부스터를 담당하는 느낌이고 기간트렉스의 뒤통수에 있던 조형도 마찬가지로 부스터의 느낌을 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후미등도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트럭 뒤에는 유조 트럭의 연료 탱크를 연결할 수 있는 걸쇠가 있어서 간단하게 꽂아서 연결하는 느낌이고요. 연결 후에는 옆으로 자유롭게 꺾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한데요. 유조 트럭에서 볼 법한 디테일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판을 이어붙인 듯한 디테일이라든지 사다리나 파이프의 디테일 등 자연스럽게 유조 트럭이 생각나는 디테일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메카닉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트럭 뒷부분에는 간소하지만 헤비아이언과 다르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작은 물체를 수납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서 이번에는 메탈 카드를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로봇으로 변형시켰고요. 메탈 카드를 변형시켜서 기간트렉스에 장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카드와 웨폰 카드를 분리시켜주고요. 이 공룡머리 아래 부분에 달려있는 작은 판넬들을 펼쳐줍니다. 이 작은 판넬들은 총 3갈래로 나뉘어지는데 기간트렉스의 왼쪽 팔 부분에 조인트에 맞게 차례대로 결합시켜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큰 덩어리를 180도 회전시킨 뒤 팔 하박의 판넬 부분 조인트에 끼워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이 덩어리를 다시 180도 회전시켜서 꺼내주고요. 마지막으로 렉스암의 앞부분에 입을 벌려서 자세를 잡아주면 그렇게 해서 완성된 기간트렉스의 셋업 모드입니다. 셋업 전에는 단순히 로봇의 기계적인 느낌이 강했지만 공룡 느낌의 카드를 팔에 장착한 것만으로도 거친 야성적인 느낌의 로봇이 된 것이 이 제품의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팔에 거대한 덩어리가 붙어서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졌네요. 렉스암을 결합하고 나니까 건담 유니콘 시리즈의 벤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렉스암의 입부분은 꽤 넓은 폭으로 가동이 가능하고 입 안쪽에는 왠지 브레스를 뿜을 수 있을 것 같은 화구가 표현된 것이 특징이고요. 집게 사이즈가 꽤 커서 뭐든 집어 부술 수 있을 것 같은 포스가 있습니다. 렉스암을 장착한 뒤에도 가동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기간트렉스의 기본 가동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놀라운 점은 렉스암이 정말 덩어리가 크고 무거운데도 관절이 짱짱해서 잘 버틴다는 점입니다. 이 렉스암을 버텨내기 위해서 관절 강도를 빡세게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팔을 옆으로 들어도 그대로 버텨내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관절 강도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집어 부순다는 표현의 액션이 가능하고 같은 시리즈의 블루캅을 샘플로 들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렉스암은 오직 왼팔에만 장착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오른팔에도 장착이 가능할지 확인해봤지만 조인트의 모양이나 위치가 맞지 않아서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2개를 사서 양팔에 장착이 가능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볼만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절은 이 큰 팔을 버틸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접지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포즈를 잡을 때 앞으로 고꾸라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발 크기가 작고 앞으로 모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현상이 부각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발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가동이 있었으면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징을 잘 잡으면 위 단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내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간트렉스만이 낼 수 있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포징을 잡으면 대략 이런 느낌이고요. 큼직큼직한 액션이 아주 멋집니다. 같은 시리즈인 블루캅 S와 크기 비교로 하면 대략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건 거의 소형차와 대형차를 비교하는 수준이네요. 전 시즌의 대형 제품 헤비아이언과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형제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헤비아이언에서 아쉬웠던 점을 많이 개선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번 시즌의 첫 대형 제품 기간트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렉스암의 거대한 포스, 기간트렉스의 멋진 디자인 등 메탈 카드봇의 대형 제품을 만져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박!